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치매 환자에 대해서 법원이 치료 목적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건지 좀 정리를 해보죠.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전례 없는 예. 이제 사안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기사를 굳이 찾아가지고 막 열심히 읽어봤는데 네네. 굉장히 이제 그 고법 재판부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신중하게 내린 판결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피고인은 굉장히 연세가 많은 분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치매가 있는 이 환자가 이제 아내를 살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내를 살해할 당시에 문제는 뭐 아내에게 이제 핀잔을 좀 들었나 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치매 환자라서 자기 관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아내분이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병고한 중에 이제 상당 부분 기분이 나빠져서 결국 이제 자신을 등한시하고 무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해했다고 지금 진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흉기도 숨겼고 네. 지금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잔혹한 행위를 했으니까 결국에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 하고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년을 선고를 했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구치소에 아마 있었겠죠. 재판이 그렇죠. 진행 예. 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딸이 가가지고 이제 방문을 하니까 딸한테 아내가 아직 살아있느냐, 너희 엄마 어디 갔느냐 예. 이렇게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실은 판단 능력에 심각한 이제 손상이 진행 그렇죠. 중이다. 예. 사리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사해서 항소심에서는 그래서 이제 따님의 이제 의견을 상당 부분 보호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 같은데 따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치매가 굉장히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네. 병원에다 좀 입원을 해서 가료를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일단 확인을 해보기로 했답니다. 받아줄 데가 있어야 네. 되니까.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어떤 이제 전문 병원에다가 치매 전문 병원에다 알아보니까 또 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감정을 해보니까 이 사람 진료 가능하다, 입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준수 사항을 정했답니다. 외출도 네. 못하게 하고 병원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법원에서 그러면 구치소 안에는 뭐 치료할 방도가 없으니까 네. 더군다나 이제 국립법무병원도 치료 전담 병원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 병원이 없으니 이 병원에다가 입원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 보호자도 보고서를 한 달마다 내고 그리고는 재판부도 병원에 가가지고 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회의를 거쳐서 일단은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뭐 감금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만은 치매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질환자나 약물 중독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부과하는 것 외에도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한 목적 제도가 이미 있죠. 예. 치료 감호 제도라고. 네네네. 근데 그 치료 감호 제도는 형을 선고하면서 치료 감호세 수용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예. 겁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형벌과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치료 감호소에 치료 감호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호전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네. 치료 감호만으로는 호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법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치료법원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치료법원이라는 게 공판 절차에 앞서서 판사, 검사, 변호사 외에도 의사,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서 피고인에게 과제를 부여합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라. 네. 그 치료를 받는 그 과제를 성실하게 잘 이수를 하면 형사소출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인데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에 논의가 됐지만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부득이 항소심이 직권 보석이라는 제도를 꺼내든 겁니다. 항소심이 보석은 이미 할 수가 있는 네네. 상황이니까요. 보석을 통해서 국가치료 책임자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마련한 치매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면 그 치료 경과를 보고 공판 절차 그리고 양형에 충분히 참작하겠다. 예. 즉 치료 감호처럼 형을 선고하면서 구금을 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 절차 들어가면서부터 그 호전 상태에 따라서 양형을 그리고 재판 절차를 적절하게 조절하겠다는 제도로 예. 마련된 것이 이 치료법원 제도인데 사실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권 보석 제도를 원용해서 치료 법원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가족들로서는 상당히 좀 황망한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는데 무참히 살해했는데 그 또 아버지는 치매에 걸려 있는 그런 네, 안타까운 좀 상황이어서 재판부에서 이걸 이제 치료 목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각에서 이제 또 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그 또 항상 보면은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상 처음이고 직권 보석이라는 제도를 원용해서 치료법원처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사실은 반대를 했었고요. 예. 우려하는 시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권 보석을 운영하면서 이 피고인에게 치매
전문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 외에는 외출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수시로 제출하게끔 만들고 이 치료 병원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치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과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그 과제를 수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판 절차, 일반 공판 절차로 진행해서 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 상황 자체를 만들어 두고 즉 조건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부과해 둔 상태에서 치료법원 제도처럼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픽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